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손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을 기각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체포동의안을 헌법을 고치기 전에 우선 그 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좀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네.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서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 그 여당은 무책임한 탄핵은 사회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야당 지도부에게 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 후폭풍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후폭풍까지 후폭풍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은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이제 국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9대 0으로 이제 기각 결정을 했어요. 전원 합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이 기각이 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없느냐. 그건 또 일반 국민들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핵 기각 결정 직후에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로 이거 거대 야당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좀 역풍이 부는 그런 좀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이걸 모르겠어요. 공식 사과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이런 정도 입장 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요, 법률에 엄연히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사실 뭐 그게 완전히 면죄부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중립성, 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 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2월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탄핵 결의를 할 때도 이미 아니 이상민 행정안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거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법률적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과연 뭘 위반했느냐? 어떤 법을? 그때 뭐 들고 나온 게 재난관리법, 뭐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 이제 민주당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처음부터 민주당은 충분히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그거는 역시 2월에 한참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탄핵이라는 걸 도구로 써먹은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폭풍이 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후폭풍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 불필요한 그 몇 개월간의 그 어떤 탄핵 공방 이런 걸 일으킨 데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질책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대체로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거에 이제 뭐 공감을 동의를 합니다. 하고, 예. 네, 뭐 이제 이번 주말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 장관이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 잘못했을 때 대신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장관의 이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이제 워낙 큰 사건 사고였기 때문에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질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해임 건의안 정도를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했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받아들였다면 뭐 그런 대로 대통령하고 국회가 이렇게 적절하게 좀 타협을 하는 모양새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를 좀 매듭 짓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네네. 그걸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안 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걸 제도적 자제, 이 정치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행사할 경우에 오히려 그 행사한 권력의 주체가 좀 손해를 보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튼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그때 좀 제도적 자제를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좀 별로 지혜롭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은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아니 이제 현장에 있는 뭐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 윗선의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일단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면책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야당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건 윗선인데 윗선은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다른 그 몇몇 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고 뭐 이런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나는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끝까지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 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또 져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서 추후에 앞으로 그 좀 대통령이 어떤 그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필요할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이상민 장관을 설마 5년을 시키지는 않으시겠죠. 중간에 뭐 좀 대폭 개각을 할 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교체를 하면 뭐 그런 대로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특수 관계입니다. 뭐 학연도 좀 있고요. 굉장히 좀 신임이 두텁다고 해요. 네. 그 혹시라도 경질을 하면서 좀 더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제 기용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대통령이 이제 국민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판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상민 장관의 향후의 거취 혹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그건 별로 없다고 예, 합니다. 없다고. 그거보다는 네. 한다면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제 비서실장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네.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10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인데 내년 총선까지도 당원권이 이제 정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출마를 안 하더라도 대구시장으로서 이제 그 경북 지역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중징계 좀 어떤 의미로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홍 시장의 당내 입지가 이로 인해서 좀 본인에게 좀 타격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그 10개월 당원권 정지는요. 그 수해 골프를 했다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 그 후에 해명 과정입니다. 내가 그런 거로 기죽을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뭐 기자들한테 오히려 호통을 쳐가면서 뭐 국민 눈높이에서 질문을 해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의 태도. 저는 그게 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수해 골프 자체도 뭐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10개월이면 중징계거든요. 중징계까지 과연 갔을까? 왜냐하면 대구 이 경우에는 그 당시까지 수해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대응 과정이 훨씬 더 문제였다. 근데 대응 과정이 구민 정서하고 완전히 그 배치됐던 거죠. 네. 그 점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이제 10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장한테 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장이 뭐 공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원래. 네. 그 대구시장은 정치적 중립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도 얘기를 했듯이 자기 뭐 그 발언권이 정지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뭐 크게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좀 자제하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의 뭐 그 정도의 그 아마 코멘트 같은 건 여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뭐 또 홍준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람이 또 너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할 것 같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페이스북에다 뭔가 쓰는 거는 아마 계속할 것 같고요. 네. 당원권 정지됐다고 해서 총선에서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체면이에요. 이번에 체면을 확 구겼죠. 그래서 좀 당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좀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대구시장을 구태여 출마해서 본인은 하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아무튼 대구시장으로 간 이유는 보수 정당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자기 좀 입지를 좀 새로 좀 다져보겠다. 네.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간 건데. 그동안 뭐 이제 한 1년이 벌써 지났는데 입지가 다져진 게 아니고 오히려 좀 허물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징계 파동 같은 건 좀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좀 본인이 좀 자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홍준표 스타일은 뭐 별로 자숙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앞으로 또 일거수일투족이 좀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민주당 혁신위 좀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대해서 오늘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강한 강성 발언을 좀 쏟아냈는데 그 중에 그 발언이 이재명 대표부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선언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 그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는 국민의 이제 알 권리라고 이제 주장한 입장이고 비명계는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또 이게 낙인 찍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어떻게 이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혁신위의 제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건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명 투표로 하겠다고 하면, 아니, 물론 뭐 여야가 합의하면 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직후에 자, 그럼 앞으로 그거 기명 투표로 하자. 이렇게 되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았다는 그 의미가 퇴색이 돼요. 네. 그걸 왜 혁신위에서 저는 그 제안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걸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또 받았어요. 받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그 유턴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의심받을 행동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자, 누가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을까 하는 걸 만약에 기명투표로 한다면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 그 직전에 자, 이 체포동의안을 기명표결로 하자. 이거는 아무리 본인들이 선의로 얘기를 했다고 그 주장을 하더라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 뭐 체포동의안 이 기명 투표로 이렇게 이제 안의 내용을 뭐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당이 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면 좀 더 무난하겠죠. 특히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신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좀 합의해서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합의해서 기명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법을 바꿔놓으면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든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제 기명 투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체포동의안하고 저 불체포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 이 두 가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에 대한 이제 특별한 권리죠.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맨날 방탄 국회로 보호만 받는데 저 불체포 특권을 없애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 네. 근데 지금 개헌이 당장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관한 문제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대원칙이지만 이 문제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좀 그 기명 표결로 하는 걸로 하자라고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낸 겁니다. 사실은 의원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 여야 간에 좀 정치적 대화하고 타협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좀 당당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좀 무기명 투표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좀 약간 좀 숨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불체포 특권을 아예 포기하겠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서약식까지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제 우려하는 대로 부작용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 갈등이라든가 네, 거기서 이제 낙인찍기. 반대 표결한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들이 뭐 낙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 측면도 있는 건 일명 뭐 사실이지만 수박 색출 쇼라고 뭐 이제 등등 표현 나오는데, 그런 부작용이 네네. 있겠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좀 반론이 좀 불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투표 제도를 예외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이득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간단히 뭐 덧붙여서 하실 아니 말씀 제가 보기에는 짧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그 기명 표결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대표가 왔어도 그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네. 그러면 똑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처럼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들만 이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도 이제 많이 좀 부결이 됐었죠. 네. 저는 이제 기자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도대체 누가 반대를 했는지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알 권리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국회 정치인들이 좀 더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만 좀 예외를 뒀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대해서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접견을 시도한 상황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회유로 이전 지사 진술이 오락가락 이 번복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맞받아쳤는데요. 여야 공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검찰이 회유를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두 번씩이나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오히려 본인이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 하는 걸 사실상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을 해임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뜻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하는 이유는 변호인이 자꾸 검찰하고 뭔가 딜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 하여금 마음에 없는 진술을 하도록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회유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뭘 회유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찰이 뭐 회유한다 자꾸 민주당은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진술을 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술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회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다.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뭐 탄원서를 뭐 재판부가 아니고 민주당에 낸다든가 아니면 뭐 가서 옥중 편지를 받아와서 옥중 편지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여론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 전직 법무부 장관 등 뭐 여러 그 율사들이 수원지구멍 앞에 가서 농성을 한다든가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수많은 또 의원들이 뭐 특별면회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회유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죠. 네.
이거는 저는 일종의 양비론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양쪽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무슨 사법 방해다. 무슨 뭐 야당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을 악용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법 절차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뭐 그런 표현을 쓴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 검찰에서 회유를 한다, 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펼 수는 있는데,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도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고요. 뭐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좀 심리적으로 좀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검사들이 이렇게 회유한다고 넘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너무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지나친 비판을 가하는 거는 뭐 사실과도 좀 다르고 별로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한 1분여 정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과방위에서 이제 3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 이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다음 달까지 만약에 이걸 처리를 해주면 민주당이 원하는 과방위원장에서 자신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안건조정위에 이제 회부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과연 이 장제원 의원의 이제 배수의 진, 이 카드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당에서는 사실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 논리라는 게 사실은 뭐 항공청을 만드느냐 아니면 뭐 본부를 만드느냐 뭐 이런 정도로 그 차이점이 모호해요. 네.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제동을 거는 이유는 아마 장제원 의원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지금 배수의 진을 쳤지만 아마 민주당이 이걸 놓아줄 것 같지는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 90일간, 최장 90일간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으려고 한다. 네. 일단 장제원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법안 심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상임위원회에 걸려 있는 게 이제 KBS 수신료 문제하고요. 네. 또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를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의안을 좀 먼저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장제원 의원이 뭐 민주당이 원하는 과방위원장 사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당신들이 원하는 나의 사퇴를 뭘 걸겠다 이런 식의 상임위원장이 태도를 취하는 건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오늘 안건조정 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인 거는, 안건조정이 받아들인 거는 일단 잘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하고 별개로 또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절충을 하고 이렇게 좀 잘 조정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죠. 이걸 뭘 이런 식으로 뭐 자존심 내세우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요,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네. 뭐 구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헌재에서 지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제 책임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들어준 이상민 면제부, 이걸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전협정 70주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전쟁을 중단한 지 70년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뭐 긴장이 좀 높아가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사절들 초청해서 그쪽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로서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인데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높아가는데 우리는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개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네. 평화는 경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기각 공방 그리고 민주당의 체포 동의안 기명 투표 논란에 대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